위크 2 고대와 중세의 세계 경제. 서론. 세계 경제의 형성은 근대 자본주의의 등장과 함께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초기 단계부터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역사적 과정이다. 인간 사회는 생존을 위한 생산 활동과 교환 활동을 통해 경제적 관계를 형성해왔으며, 이러한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지역적 범위를 넘어보다 넓은 교역 네트워크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세계 경제의 기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와 중세 사회에서 형성된 경제 활동과 교역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대 문명 사회의 경제 활동은 기본적으로 농업 생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문명, 그리고 중국, 황허 문명과 같은 초기 문명들은 모두 강 유역의 비옥한 토지를 기반으로 농업 생산 체계를 발전시켰다. 관계 농업의 발달은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는 인구 증가와 도시의 형성을 촉진하였다. 농업 생산의 잉여는 단순한 생존 경제를 넘어 상업 활동과 교역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 그러나 고대 경제 활동은 단순히 농업 생산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각 지역은 자연환경과 자원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 간 교환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장거리 교역을 촉진하였다. 예를 들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금속과 목재 자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아나톨리아와 레반트 지역으로부터 이러한 자원을 수입하였다. 반대로 농산물과 직물과 같은 생산품은 다른 지역으로 수출되었다. 이와 같은 교역 활동은 초기 경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고대 세계에서는 다양한 교역로가 형성되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동서 문명을 연결하는 실크로드였다. 실크로드는 중국, 중앙아시아, 중동, 그리고 지중해 세계를 연결하는 장거리 교역 네트워크로서 비단, 향신료, 금속, 보석 등 다양한 상품이 이동하는 통로가 되었다. 또한 지중해 지역에서는 페니키아 상인들이 활발한 해상 교역을 통해 광범위한 상업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교역 활동은 단순한 경제적 교환을 넘어 문화와 기술의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고대 교역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문화 요소가 서로 다른 문명으로 전파되었다. 종교 사상, 과학기술, 문자체계, 그리고 예술 양식 등이 교역로를 따라 확산되면서 문명 간 상호 교류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서로 다른 지역 사회를 점차 연결시키며 초기 형태의 국제적 경제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중세시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경제의 구조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중세 초기의 경제는 봉건적 농업 경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의 생산 활동은 농촌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봉건 사회에서는 토지가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이었으며, 영주와 농민 사이의 토지 관계를 중심으로 경제 질서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경제 구조는 지역적 자급자족을 특징으로 하였으며, 장거리 교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중세 후기에 들어서면서 경제 구조는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인구 증가와 농업 생산의 확대는 도시의 성장을 촉진하였으며, 도시의 발전은 상업 활동과 수공업 생산의 확대를 가져왔다. 특히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와 제노바와 같은 도시들은 지중해 교역의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동서교역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중세 상업의 발전은 금융제도의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상인들은 장거리 무역을 수행하기 위해 환원과 같은 금융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국제 상업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상인 길드와 상업 조직의 형성은 경제 활동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특히 지중해와 동방을 연결하는 교역로는 중세 국제 무역의 중요한 중심지로 기능하였다. 향신료, 비단, 도자기와 같은 동양 상품은 유럽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품에 대한 수요는 국제 교역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동서 교역의 확대는 유럽 경제의 성장과 상업 혁신을 촉진하였으며, 이후 대항해 시대의 등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역사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결과적으로 고대와 중세의 교역 네트워크는 완전한 세계 경제 체제를 형성하지는 않았지만 세계 경제의 초기 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교역 활동은 지역 경제를 서로 연결시키고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확대함으로써 이후 근대 세계 경제의 형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고대와 중세의 세계 경제를 이해하는 것은 현대 세계 경제의 역사적 기원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 체제 역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경제, 네트워크와 교역 구조의 발전 과정 속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역사적 관점은 세계 경제의 장기적 변화와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II. 고대 문명의 경제 활동과 교역 네트워크. 1.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 고대 문명 사회의 경제 구조는 기본적으로 농업 생산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경제 활동에 그치지 않고 사회 조직의 형성과 정치 권력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기반이었다. 안정적인 농업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인류는 정착 생활을 확대할 수 있었고, 이는 도시의 형성과 국가 조직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은 경제 활동과 정치 구조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고대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그리고 중국의 황허 문명은 모두 대규모 농업 생산을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이들 문명은 공통적으로 강 유역에서 형성되었으며, 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관계 농업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유지할 수 있었다. 강의 범람은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었고, 관계 시설의 발전은 농업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러한 자연환경과 기술적 조건은 고대 문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였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발전하였다. 이 지역은 자연적으로 강수량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계 농업이 필수적이었다. 메소포타미아 주민들은 운하와 저수지를 건설하여 강물을 농지로 끌어들이는 관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농업 기술의 발전은 밀과 보리와 같은 곡물 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잉여 농산물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다. 농업 생산의 잉여는 도시 국가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으며, 이는 우르크나 우르와 같은 도시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메소포타미아의 도시 국가들은 농업 생산을 기반으로 정치 권력을 형성하였다. 농업 생산을 관리하고 관계 시설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행정 조직이 발전하였으며, 이는 초기 국가 권력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농산물의 저장과 분배를 관리하기 위해 기록과 회계 체계가 발전하였으며, 이는 문자 체계의 등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고대 이집트 문명 역시 농업 경제를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정기적인 범람을 활용하여 비옥한 농지를 형성하였다. 나일강의 범람은 매년 일정한 시기에 발생하여 농경지에 풍부한 퇴적물을 남겼고, 이는 농업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자연적 조건을 제공하였다. 이집트의 농민들은 이러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밀과 보리를 비롯한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였다. 이집트의 농업 경제는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파라오를 중심으로 한 국가 권력은 농업 생산을 관리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농산물 생산은 국가 재정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으며, 이러한 재정 자원은 피라미드와 같은 대규모 건축 사업과 군사 활동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다. 따라서 농업 생산은 단순한 경제 활동을 넘어 정치 권력과 사회 조직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였다. 인더스 문명과 중국의 황허 문명 역시 강 유역의 농업 생산을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강 유역에서 발전하였으며, 계획적인 도시 구조와 농업 생산 체계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형성하였다. 중국의 황허 문명 역시 황허강 유역의 농업 생산을 기반으로 발전하였으며, 농업 기술의 발전은 중국 고대 국가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고대 문명들의 공통점은 농업 생산의 안정성이 사회 발전의 핵심 기반이 되었다는 점이다. 농업 생산이 증가하면서 인구가 증가하였고, 인구 증가와 함께 도시가 형성되었다. 도시의 성장은 단순한 농업 중심 경제를 넘어 다양한 경제 활동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도시의 발전은 상업 활동과 교역의 확대를 촉진하였다. 농업 생산의 잉여는 교환 가능한 상품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지역 간 교역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각 지역은 자연환경과 자원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품 교환이 필수적이었다. 결과적으로 농업 생산의 발전은 단순한 식량 공급을 넘어 사회 구조와 경제 활동의 변화를 촉진하였다. 인구 증가와 도시 형성은
상업활동과 교역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고대 세계에서 초기 경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경제활동과 교역 구조는 이후 장거리 교역의 확대와 국제무역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발전하면서 세계 경제의 초기 형태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사적 출발점이 되었다. 고대 교역 네트워크의 형성. 고대 문명 사회에서는 지역 간 경제적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교역 활동이 이루어졌다. 각 지역은 자연환경과 자원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상품을 생산하였으며 이러한 상품 교환은 교역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목재와 금속 자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교역이 필수적이었다. 이들은 아나톨리아와 레반트 지역으로부터 금속과 목재를 수입하였으며 대신 농산물과 직물 등을 수출하였다. 지중해 지역에서도 활발한 해상 교역이 이루어졌다. 페니키아인은 고대 지중해 교역의 중요한 주체였으며 뛰어난 항해 기술을 바탕으로 지중해 전역의 교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또한 실크로드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장거리 교역로 중 하나였다. 이 교역로는 중국에서 생산된 비단과 도자기, 중앙아시아의 말과 보석, 그리고 로마 제국의 금속 제품과 유리 제품 등이 교환되는 국제 교역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교역 활동은 단순한 상품 교환을 넘어 문화와 기술의 확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종교, 과학기술, 언어, 그리고 예술 양식 등이 교역로를 통해 서로 다른 문명으로 전파되었다. II 중세시대의 경제 구조와 변화. 1. 봉건 경제체제. 중세 초기의 유럽 경제는 봉건 제도를 기반으로 한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봉건 사회에서는 토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대부분의 경제 활동은 농업 생산에 집중되어 있었다. 봉건 경제 체제에서 토지는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이었다. 귀족과 영주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농민들은 이 토지를 경작하면서 일정한 세금과 노동을 제공해야 했다. 이러한 경제 구조는 자급자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역 경제는 비교적 폐쇄적인 형태를 유지하였다. 상업활동은 제한적이었으며 장거리 교역 역시 크게 발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세 후기에 들어서면서 유럽 경제는 점차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도시와 상업의 성장. 중세 후기에 들어서면서 유럽에서는 도시가 다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도시의 성장은 상업활동과 수공업 생산의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특히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제노바, 피렌체와 같은 도시들은 지중해 교역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이 도시들은 동방과 서방을 연결하는 교역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중세 도시에서는 길드라는 상인 및 장인 조직이 형성되었다. 길드는 생산과 상업활동을 규제하고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도시의 발전은 중세 경제 구조의 변화를 촉진하였다. 상업활동의 확대는 화폐 경제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금융활동 역시 점차 발전하게 되었다. 3. 금융과 상업혁신. 중세 후기에는 금융과 상업 분야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탈리아 상인들은 국제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제도를 발전시켰다. 대표적인 예로 환원빌 어브 익스체인지와 같은 금융도구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금융제도는 장거리 무역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고 거래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상업자본의 축적은 이후 근대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IV. 국제무역과 세계 경제의 초기 형성. 1. 동서교역 네트워크의 확대. 중세시대에는 동서교역이 더욱 확대되었다. 실크로드와 같은 육상 교역로뿐만 아니라 인도양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해상 교역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중국, 인도, 중동,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교역 네트워크는 다양한 상품과 기술을 이동시키는 통로가 되었다. 향신료, 비단, 도자기와 같은 동양 상품은 유럽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품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국제무역을 더욱 활성화시켰다. 문화와 기술의 확산. 국제교역은 경제적 교류뿐만 아니라 문화와 기술의 확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종이 제조 기술, 화약, 나침반과 같은 기술은 동양에서 서양으로 전파되었으며 이러한 기술 혁신은 이후 유럽의 경제 발전과 대항해 시대의 시작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종교와 철학 사상 역시 교역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었다. 3. 세계 경제의 초기 형성. 고대와 중세시대의 국제 교역 네트워크는 완전한 세계 경제 체제를 형성하지는 않았지만 세계 경제의 초기 형태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이 시기의 교역 네트워크는 지역 경제들을 서로 연결하면서 점차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장기적 교류 과정은 이후 대항해 시대와 근대 세계 경제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V. 결론. 고대와 중세의 세계 경제는 현대 세계 경제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사적 기초를 제공한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글로벌 경제 체제는 갑작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결과이다. 고대 문명 사회에서 시작된 경제 활동과 교역 구조는 인류가 서로 다른 지역과 문명을 연결하는 경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는 이후 중세와 근대를 거치면서 점차 확대되고 복잡해졌다. 따라서 고대와 중세의 경제 구조와 교역 활동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 세계 경제의 역사적 기원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고대 문명 사회에서는 농업 생산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동이 사회 발전의 핵심 기반을 이루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그리고 중국의 황허 문명과 같은 고대 문명들은 모두 강 유역의 비옥한 토지를 기반으로 농업 생산 체계를 발전시켰다. 관계 농업과 농업 기술의 발전은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인구 증가와 도시 형성을 촉진하였다. 농업 생산의 잉여는 단순한 생존 경제를 넘어 상업 활동과 교환, 경제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 이와 동시에 고대 세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역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각 지역은 자연환경과 자원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 간 상품 교환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은 장거리 교역을 촉진하였으며, 다양한 상품이 서로 다른 지역과 문명 사이에서 이동하게 되었다. 특히 동서 문명을 연결하는 실크로드와 지중해 해상 교역 네트워크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교류 통로로 기능하였다. 비단, 향신료, 금속, 보석, 직물과 같은 상품들이 교역을 통해 이동하였으며, 이러한 경제 활동은 서로 다른 문명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였다. 고대 교역 네트워크의 발전은 단순한 경제적 교환을 넘어 문화와 기술의 확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교역로를 통해 종교 사상, 과학기술, 언어, 그리고 예술 양식 등이 서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이러한 교류 과정은 문명 간 상호 이해를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결합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고대 교역 네트워크는 경제적 연결뿐만 아니라 문화적 교류의 통로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세시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경제의 구조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중세 초기에는 봉건 경제 체제가 지배적인 경제 구조로 자리 잡고 있었다. 봉건 사회에서는 토지를 중심으로 한 농업 경제가 사회의 기본 구조를 형성하였으며, 대부분의 경제 활동은 농촌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농민들은 토지를 경작하며 생산 활동에 종사하였고, 귀족과 영주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농민으로부터 세금과 노동을 제공받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봉건 경제 체제는 비교적 폐쇄적인 지역 경제를 특징으로 하였으며, 장거리 교역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중세 후기에 들어서면서 경제 구조는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농업 생산의 확대와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가 다시 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도시의 발전은 상업 활동과 수공업 생산의 확대를 촉진하였다. 특히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와 제노바와 같은 도시들은 지중해 교역의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동서교역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도시들은 동방에서 유입되는 향신료, 비단, 도자기와 같은 상품을 유럽 시장에 공급하는 중개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세시대의 상업 발전은 금융제도의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상인들은 장거리 무역을 수행하기 위해 환어음과 같은 금융도구를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국제상업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상인 길드와 상업 조직의 형성은 상업 활동의 안정성과 규칙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중세 경제 구조가 점차 상업 중심의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국제 무역 네트워크의 발전은 세계 경제의 초기 형태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중세시대에는 동서교역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실크로드와 인도양 해상 교역로를 통해 아시아, 중동,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광범위한 교역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교역 활동은 다양한 지역 경제를 서로 연결시키면서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확대하였다. 결과적으로 고대와 중세의 경제 활동과 교역 네트워크는 이후 근대 세계 경제의 발전과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형성을 위한 중요한 역사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장기적 경제 발전 과정은 세계 경제가 단일한 사건이나 특정 시기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고대와 중세의 세계 경제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경제 활동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역사적 분석은 현대 세계 경제의 구조와 동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며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 왔는지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학문적 의미를 가진다.